당연히 나의 자유의지로, 즉 두뇌가 결정한다. 당신도 그렇게 믿는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 결정을 내리기 최대 10초 전, 이들의 두뇌에는 이미 주어진 문제를 감지하는 신호가 들어와 있다. 이는 두뇌의 주인이 답을 채 알기도 전에 누군가가 두뇌에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말하자면 두뇌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를 받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실험으로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기 최대 30초 전 뇌 신경세포에 이미 실수를 감지하는 신호가 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두뇌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훤히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나가 내 안에 숨어 있다. 이는 누군가가 내 두뇌 속에 생각이라는 프로그램을 나 몰래 끊임없이 입력시킨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내 육신은 입력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을 선택한다. 99.9%의 사람들이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이유이다. 인간, 식물, 우주 먼지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연주자가 멀리서 보내주는 신비한 선율을 맞추어 춤을 춘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 먼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연주자란 무한한 빛의 공간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단 한계에 갇혀 있기에 인생이 고해다. 반면 보이지 않는 빛으로 된 나는 비물질적 존재이기에 아무런 한계가 없다. 텅 빈 우주가 빛으로 가득하듯 내 안에도 빛으로 가득한 영체가 들어있다. 영체는 빛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깊은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을 열면 열수록 무한히 퍼져나간다. 우리가 시야를 넓혀 생각을 벗어나기만 하면 빛으로 된 나가 퍼져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나의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진다. 그러면서 다른 차원의 에너지와 아이디어, 지혜와 창의력 등 나의 능력도 무한히 쏟아져 나온다. 공간의 크기가 현실 창조력의 크기이다. 나의 공간이 커져 무한해지면 무한한 창조자가 되어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피조물이 아닌 운명의 창조자가 된다. 보이지 않는 나는 빛이기 때문에 육신이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진정한 나다. 육신으로 된 개체 나가 시야를 넓혀 점점 커지면 전체 나가 되고, 전체 나가 시야를 좁혀 점점 작아지면 개체 나가 된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 따라서 개체 나와 신은 하나이다. 엄마의 몸은 평소 단단한 물질로 된 몸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빛이 퍼져나간다. 이처럼 사람은 단단한 물질이면서 동시에 퍼져나가는 빛의 물결이다. 생각을 품고 있으려면 마음을 닫아야 하므로 나는 시야가 좁아져 물질인 나가 된다. 반면 생각을 비울수록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서 점점 빛의 물결로 변한다. 생각을 완전히 놓아주면 나는 무한한 공간에 완전히 퍼진 전체 나로 존재한다. 좋아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마음을 텅 비게 만든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 속에 있을 때에도 투명한 빛이 퍼져나간다.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바다를 찾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빛은 곧 사랑이다.
실제로 마음이 맑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도 크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같은 방에 있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희열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누구나 깊은 명상에 잠기는 순간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 자신이 빛의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나 자신도 그렇다. 평상시에는 물질로 된 몸이지만 초점을 풀고 시야를 넓혀 와칭을 할 때 무한히 퍼져나가 빛의 물결이 된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을 해왔지만 결과는 한결같았다. 빛 알갱이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지 언제나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추어 변화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빛 알갱이가 당구공만하게 커졌다고 상상해보자. 과학자가 이건 고체라는 생각으로 빛 알갱이를 상자에 놓아두면 빛 알갱이는 고체처럼 가만히 있다. 그런데 그가 빛 알갱이를 꼼짝달싹 못하게 한 뒤 그 힘을 측정해 보려고 한다면 빛 알갱이는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힘으로 상자를 부숴버리고 물결처럼 퍼져나간다. 이처럼 빛 알갱이는 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로 퍼져 있다가 과학자가 고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순간 고체로 변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다. 하지만 과학자가 자신의 힘을 측정하려는 생각을 품는 순간 즉시 그 생각을 읽고 물결로 변한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결로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빛 알갱이의 위치와 힘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치를 확인하려 들면 힘을 측정할 수 없고 힘을 측정하려 들면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다. 텅 빈 공간은 이처럼 측정 불가능한 무한한 힘을 가진 빛 알갱이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빛으로 가득한 공간과 물질이 두 가지가 함께 설 수 없다. 오직 빛으로 가득한 공간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물리학자 도이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미립자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모습을 드러낸다. 만물은 죄다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 원리는 모든 만물에 적용된다. 이처럼 빛 알갱이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을 거울처럼 눈앞의 물질로 바꾸어 준다.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으로, 물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한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사실 만물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꽤 알려져 온 사실이다. 단지 과학이 그것을 입증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뒤늦게나마 양자 물리학자들은 삼라만상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미립자들로 만들어졌으며 사람의 속마음까지 읽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신이 물을 혹시 입을 태워보면 어떨까 궁금해진 그는 옆방에서 성냥을 가져오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래프가 공포 반응을 보였다. 그저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래프가 요동치는 것이 신기해 실제로 식물에 불을 대보자 감지기 그래프가 한계치까지 치솟았다.
몇 차례 위협적인 생각을 품자 마찬가지로 공포 반응이 나타났다. 그런데 네 번째로 위협적인 생각을 떠올린 순간 공포 반응이 멈추었다. 식물은 그가 실제로 잎을 태울 생각이 없음을 감지한 것이다. 양자 물리학이 정신세계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까지 백스터는 오랫동안 과학계의 조롱거리였다. 하지만 최첨단 빛 촬영 장치를 통해 그의 실험 결과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식물들은 연구원들의 다양한 감정을 모든 미립자가 그렇듯 생각 덩어리도 지능을 가지고 있기에 바라보는 의도를 읽어내고 저절로 물러가는 것이다. 미립자들은 우주의 모든 정보와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고 모르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따라서 동물이나 식물, 물과 바위 등 그 어떤 것으로도 현실화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가 두뇌 안 어딘가에 저장된다고 믿는다. 창의성이나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라며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린다. 하지만 진정한 두뇌는 텅 빈 무한한 공간이다. 쉘드레이크 교수는 두뇌는 마치 TV처럼 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일 뿐이라고 말한다. TV 수상기는 공중에 떠있는 그림과 소리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만 할 뿐인 것이다. 마찬가지 이치로 두뇌가 수신하는 모든 정보도 텅 빈 공간에 저장되어 있다. 미립자들은 거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단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미립자들끼리는 아무리 먼 거리에 있더라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영원히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피부치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끈끈한 사랑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미 토끼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새끼들이 죽는 순간 어미 토끼의 뇌파가 크게 치솟는다. 한국의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해도 그 염원이 담긴 미립한 발을 그리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난다. UCLA의 생리학 교수인 헌트 박사의 예를 들어보자. 그녀는 지난 50년간 기에너지 연구에 몰입되어 온 세계 최고의 권위자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텅 비우는 순간 천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 마음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만리 밖에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능력 등 숨어있던 능력들이 깨어난다. 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육신의 공간을 확장하면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볼 수 있고,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확장하면 영혼의 공간을, 영혼의 공간을 확장하면 무한한 빛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큰 공간은 작은 공간을 품고 있기에 그에 대한 설계도도 담고 있다. 예컨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는 육신의 공간을 움직이는 정보가 들어있고, 맨 바깥의 영혼의 공간에는 내 인생 전체 설계도가 들어있다. 그 설계도에 따라 내 두뇌에 끊임없이 생각이 입력된다. 하지만 설사 생각이 없어도 만물은 스스로 돌아간다. 만물은 원자들의 덩어리이다. 그런데 원자를 확대하면 텅 비어 있다. 우리가 철석같이 현실로 믿고 사는 물질 우주는 사실 일정한 범위의 시야 내에서만 현실로 보이는 환영일 뿐이다. 우리는 왜 환영 속에 살고 있을까? 육안의 시야가 짧고 좁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한한 전체를 모든 방향, 모든 거리에서 완전히 다 보면 우주는 텅 비어 있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모든 양 에너지와 음 에너지를 합친 우주 에너지의 총량은 제로라고 했다. 이론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 교수도 우주의 모든 물질은 양이고 모든 에너지는 음이라고 했다. 받아 식사를 하루 6차례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루 종일 시아버님의 식사를 차리느라 바쁜 와중에 시어머님은 쉴 틈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게다가 남편은 완벽주의자라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아이들 앞에서 가차없이 지적을 한다. 온종일 죽도록 일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주부는 자신이 아무런 존재감 없이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하녀 같다고 느낀다. 그녀의 작은 몸뚱이는 완전한 장벽에 갇혀 있다. 하지만 이 작은 몸이 정말 그녀의 모든 것일까?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그 문제와의 시간적, 물리적인 거리를 늘리는 게 좋다. 만일 그녀가 시야를 넓혀 1000m 상공, 10,000m 상공에서 지금의 상황을 내려본다면 어떨까? 30년 뒤, 40년 뒤의 시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어떨까?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내가 시야를 좁혀 나를 몸속에 갇힌 존재를 보면 나는 가족들의 필요에 따라 끌려다니는 약자가 된다. 그래서 점점 힘이 빠지고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 마음에 공간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시야를 넓혀 마음의 공간을 확장하면 가족들은 확장된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실제로 힘이 솟고 가족들도 점점 내 마음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 마음의 공간이 커지는 것만큼 하기 위해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자연이나 음악, 향기나 빛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비워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보도록 하자 갑자기 알파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공간, 벽과 벽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이 공이로구나. 그래서 빈 공간을 상상할 때마다 모든 게 정말 공이 되는구나. 만일 만물이 텅 빈 공이 아니라면 텅 빈 공간을 상상한다고 해서 공이 될 리 없다.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공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생길 때 마법처럼 답이 굴러나온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컴퓨터 게임이나 산책 등의 가벼운 활동을 하면 오히려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나의 경우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와칭을 하고 나면 갑자기 답이 떠오르곤 한다. 그는 장기간 공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더 놀라운 현상도 체험했다. 그가 공간을 상상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면서 오랫동안 알아왔던 관절염이 사라진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온갖 어두운 생각들이 풀려나면서 그 생각들이 만들어낸 병도 사라진다. 나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마음껏 눈물을 뿌려라. 유혹이 흔들릴 때 바라보면 유혹이 떨어져 나가고 끙끙 앓던 문제도 실마리가 풀린다. 들여다보면 슬픔을 일으키는 생각도 사라지고 남들을 사랑과 연민으로 바라보게 한다. 깊이 바라보면 깊이 일어나고 얕게 바라보면 얕게 일어난다.
텅 빈 공간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 태어나는 곳이다. 기억하라. 받고자 하는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닫힌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간은 무한한 마음이 쪼개진 조각들이다. 이 무수한 마음 조각들은 각기 육신의 옷을 걸친 채 지구에 내려와 물질 차원의 현실을 경험한다. 그러다 품고 있던 모든 어두운 생각들과 감정들을 놓아주면 다시 원래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내가 시야를 무한히 넓혀 전체 나로 살아간다면 나는 이 무한한 마음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텅 빈 마음과 하나가 되면 그 마음이 현실을 움직여준다. 우주 만물이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내 의도대로 물결처럼 흘러간다. 지금까지 김상훈 저자의 와칭 들려드렸습니다. 와칭.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일. 책은 이것을 와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상이라는 말로 대신 쓰기도 하죠. 이거 해보면은요, 마음 한가운데에 작은 빈자리, 저자가 계속 얘기했던 그 여백이 생깁니다. 텅 빈 공간이요. 그 여백에서 고요가 올라오고 고요가 우리를 데려갑니다. 더 급하지 않은 곳으로요. 이 책은 말합니다. 우리는 몸 하나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겉으로 보이는 나 말고 빛처럼 넓어지는 또 다른 내가 있다고요. 그곳에 닿을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넓어진 시야가 나를 바꿉니다. 여기서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양자 물리학을 빗대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읽는다. 컵, 물, 바람 같은 것들도 우리의 의도를 눈치를 채고 반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만 세상을 쳐다보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세상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의 표정도 그 마음을 비춰준다는 것. 날이 선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걸리고 열린 마음으로 보면 길이 생기듯이요. 자, 또 하나. 인생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큰 무대라는 선언. 우리는 각자 배역을 맡아 연습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건 벌이 아니라 숙제래요. 배역을 버리기보다는 시야를 바꾸면 같은 사람, 같은 일이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고요. 이해가 생기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가 바뀝니다. 결국 시야를 넓히는 기술이 우리의 삶을 한 칸씩 앞으로 밀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알 듯 말 듯한데 이상하게 설득이 됩니다. 저는 이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지고 있는 바다를 숫자로만 다 설명할 수 없듯이 삶에도 설명 뒤에 남는 여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여백을 상상과 주의로 더듬는 힘, 더듬어가는 힘, 어쩌면 이것이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단 상상이 문을 열어야 검증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삶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다음에
정신적인 진화를 기다리는 정말 멋진 생명체일지도 모른다고요. 요란하게 낙관하려는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가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엄청난 대단한 존재들일지 몰라요.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